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의 김종현입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혹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동시에 볼까요? 최근에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얼마 전 태풍 흰남노 때문에 있었던 화재 문제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고로에 화재가 났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포스코 측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로에 일단 발생했던 문제들은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고로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밸류 차트인데요. 자, PBR 차트입니다. 역대 거의 최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에 있었던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극단적인 저점을 제외하면 지금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서, 자, 주가 싸 보이니까 기회 아니냐. 그 다음에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일본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결국 이거 지나가는 이슈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사적 저점에 지나가는 이슈일지도 모르는 화재 관련 이슈를 놓고도 저는 매수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드리고 싶은데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일관제철소, 고로가 있는 일관제철소의 이제 생산 과정을 보셔야 되는데, 고로가 이 앞단에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철광석도 부시고 그리고 석탄도 코크스로 만들어서 이거를 고로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탑에다 놓고 찌는 거죠. 그래서 쇳물을 만드는 과정인데, 일단 고로가 조금 약간 문제가 생겼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 고로에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주조를 통해서 빌릿이나 슬레이브 같은 원제품을 만들고 이걸 압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제품으로 만들게 되는데,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압연기들이죠. 특히 냉연과 관련된 압연기들이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도 빼야 되고 거기에 이제 묻어 있는 각종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과정, 제거한 이후에 공정을 재개해 보고 과연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는지 검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6개월 정도 혹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소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광양제철소를 풀캐파로 가동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물량 일부를 계속 생산해 낸다라는 것을 전제해 보면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 정확하게 숫자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만큼 큰 피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것. 특히 이 철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압연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 다음에 초기에 다시 재개되는 고로에서의 그 쇳물은 기포가 발생하면서 품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포스코 포항 공장의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얼마만큼의 숫자가 찍히는지가 명확하게 잡히기 이전까지 일단은 이 종목의 불확실성이 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정무적인 불확실성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이것이 인재인지 살펴보겠다라고 했고요. 기존에 이제 최정호 회장이 CEO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교체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제 연장에서 넘어온 것인데, 과연 이런 이슈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전체 구조가 좀 흔들리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정무적인 문제까지 고려해 보면 과연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주가가 싼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뇌피셜이라고 한다면 뇌피셜 아닌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다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또 포스코 에너지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합병의 발표가 되면서 포스코 그룹이 과거와 다르다. 철광사 아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이 밸류 체인을 보면 앞단부터 뒷단까지 다 가지고 있다. 실제로 배터리 만드는 것 빼고는 다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와 관련된 전구체까지, 그 다음에 그 앞단에 이제 광산까지도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 종목의 그 밸류는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소위 뇌피셜이라서 무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밸류를 업 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로 만약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줄어든다면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은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정우 CEO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철강보다는 비철강 쪽에, 특히 2차전지 소재 쪽에 굉장히 바람을 불어넣었던 그 압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에 변동이 생긴다면 포스코의 하단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 배당, 그 다음에 최근에 자사주 매입까지 있었죠. 이런 주주환원 정책, 그 다음에 바닥을 확인해줬던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조금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관련된 부분인데 3분기 실적이 만약에 둔화된다면, 그것도 예상 외로 둔화된다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면 아직도 이제 실적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 해당 소재에 대한 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작용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 지금 철강주들과 어쨌든 역사적으로 쭉 살펴봤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지표가 뭐냐, 딱 하나만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중국의 전반적인 유통가격, 철강 유통가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흘러내리고 있죠. 물론 최근에 하단은 좀 잡힌 듯한 모습, 바닥에서의 반등은 약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뭐 인프라 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중국 유통가격은 굉장히 제한적인 양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살펴봤을 때 가장 주가와 민감하게 움직일 만한 지표도 굉장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 이것도 포스코를 지금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살펴보시면 동아시아 국가들, 만약에 포스코에 수급 공백이 생겼을 때 이걸 국내 업체들이 메울 수 있느냐? 전 메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가 만들어내는 품질과 동일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내 고로, 현대제철, 물음표죠. 그 다음에 동국제강을 포함한 전기료 제강 업체들 품목이 다르죠. 그래서 가격도 다르고요. 뭐 왜냐하면 이 철 스크랩을 쓰는 쪽과 그 다음에 고로를 쓰는 쪽의 전반적인 원가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대체가 일정 부분 되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 특히 뭐 빌렛이라든지 열연 코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대체 수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포스코가 진짜로 안 좋아졌을 때는 바오산 철강이라든지 신일본제철 같은 것들이 뭔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뭐 3, 4 모두 그냥 그런 주가. 뭐 일본이 그나마 뭐 환율 효과를 받으면서 신일본제철이 최근 조금 뭐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뭐 인프라 한다는 바오산 철강도 바닥을 벗어나는 정도. 포스코는 오히려 더 내려가는 흐름. 그래서 이런 그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을 때 과연 이게 돌아서는 주가의 흐름, 돌아서는 업황이 맞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4분기에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내년도 1분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경기 민감주의 철강주에 베팅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차치하고 이런 뭐 정무적인 요소,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업황, 그 다음에 주변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투자자들이 결국 사고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급으로 봤을 때 메이저라고 부르는 외국인과 기관은 역대 최저 밸류라고 불리는 포스코홀딩스를 왜 안 사고 있을까? 물론 최근에 발생했던 화재 이슈 때문에 안 사는 건 아니고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팔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횡보하면서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팔았고요. 최근에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이죠. 역대 최저 밸류에 배당도 괜찮게 주고 주주환원 정책도 실시하고 2차 전지의 전체적인 투자 압력,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밸류업이 강한 포스코홀딩스를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주가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담을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싼 가격에 담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뭐 반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럼 뭐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단기적인 시황을 놓고 봤을 때 지수가 빠지면 더 빠질 가능성,
지수가 안 빠져도 덜 오를 가능성.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는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 라인에 넣어두되 매수의 시기는 뒤로 미추는 것이 저는 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텍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